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요 정치 현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부대변인과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출연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채널R 리서치가 발표한 부산 북구 3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민주당 진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GTX 철근 누락 논란과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경찰관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각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선거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판세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서울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아 당내외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최근 다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오세훈 후보가 1520표 이상 앞서던 판세가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변모하면서 민주당 진영은 물론 국민의힘 측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 인맥소장은 민주당의 전략적 태도를 강조하며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정원호 후보의 경쟁력은 사실상 오세훈 후보보다 뛰어나다고 단언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서 소장은 정원호 후보에 대해 안정감 있는 일꾼 이미지를 핵심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12년간 성동구청장을 역임하며 3번의 구정 성과를 쌓아올린 행정 전문가로서 화려한 말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쌍꾼보다는 일꾼 스타일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서울 시민들 다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원호 후보의 진면목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숨겨진 지지층이 상당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주 소장은 단순히 후보 개인의 인기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냉정한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만큼 각 구청장 후보들의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합산되어 정원호 후보의 전체 득표율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21개 구의 민주당 후보들이 얼마나 강력한 조직력과 지역 기반을 발휘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각 자치구별로 충분한 전략적 지원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의 조직 동원이 미흡하고 현장 유세와 주민 접촉이 국민의힘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어 지도부의 신속한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단순히 오세훈 vs 정원호의 개인 매치가 아니라 조직전 지역전 현장전의 종합전 양상을 띠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세훈 후보는 4선 시장 경험과 서울시정의 연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GTX 사업 철근 누락 사태 2257개 철근, 약 178톤 규모로 인한 안전 책임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정원호 후보는 도전자 특유의 신선함과 성동구에서 이룩한 복지도시 재생 성과를 앞세우며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어필하고 있으나 선거 중 드러난 회피형 태도와 31년 전 경찰관 폭행 전력 등이 네거티브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영주 소장은 서울 시민들은 더 이상 화려한 포장보다는 실질적인 일꾼을 원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원호 후보의 일꾼 이미지가 오세훈 후보의 경력 포장을 점차 해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반대로 정원호 후보에게는 도전자의 매력이 부족하다고 직격하며 TV 토론 회피와 소극적 태도가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장 선거는 후보 개인의 과거와 현재, 조직력과 이미지,
정책 검증과 네거티브 공방이 복잡하게 얽힌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D13 시점에서 민주당이 겸손 전략과 조직 총동원이라는 두 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가동하느냐,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세훈 후보의 행정 경험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방어하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서울의 미세한 판세 변화는 곧 전국 지방선거 전체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주 소장은 GTX 철근 누락 사태를 오세훈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으며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서영주 전 상근부대변인은 GTX 사업 현장에서 257개의 철근이 빠진 채로 총 178톤에 달하는 대규모 철근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4번이나 재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12차례나 관련 회의를 진행했으면서도 문제를 철저히 은폐하다가 선거 출마를 선언한 불과 이틀 만에야 대행에게 보고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서 소장은 오세훈 후보 측의 해명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직자로서의 기본 책임 의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 측이 현대건설의 순수한 실수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시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총괄하면서 그런 중대 하자를 TV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시계 인식을 위험한 공직자 마인드로 규정하며 지연된 안전은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GTX 노선은 수많은 서울 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게 될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철근 누락으로 인한 균열 문제는 단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보강 대책에 착수했으며 이후 역 개월 동안 철근 누락 관련 안전대책 등 총 50여 건의 공정사항을 국토부와 철도공단의 공문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유체이탈식 무책임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영주 소장은 이러한 해명을 전형적인 책임 회피로 평가하며 보고를 했다고 해서 시장 본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TV를 보고서야 알았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 건설사 실수라는 세 가지 주장을 3단계 거짓말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 철근 누락 논란은 단순한 건설 하자 문제를 넘어 오세훈 후보의 사선 시장 경력 자체를 검증하는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서울시정을 이끌어온 후보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핵심 사업에서 안전 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원호 후보 측은 이를 오세훈 후보의 포장된 경력이 벗겨지는 순간으로 규정하고 적극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적 네거티브로 규정하며 이미 조치가 취해졌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영주 소장은 TV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아웃복싱으로 회피하는 것은 도전자다운 태도가 아니다라며 정원호 후보에게도 적극적인 검증 공세를 주문했습니다. 이 GTX 철근 사태는 현재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후보들의 안전 철학, 책임의식, 위기 대응 능력을 동시에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이슈가 양측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31년 전 폭행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격렬한 가치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 경찰관 폭행 사건을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치유된 과거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방어했습니다. 그는 당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며 이후 성동구청장으로 12년 동안 3번의 성공적인 구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젊은 시절의 개인적 실수를 지금의 공직 적합성과 연결짓는 것은 과도하며 오히려 오랜 기간 지역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실적과 성과가 후보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31년 전 이를 계속 끌어올려 인성 논란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비판하며 유권자들이 이러한 과거사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서영주 소장은 날카로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관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적 영역의 폭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공무원에 대한 폭력은 사회 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소장은 젊은 시절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이라는 공적 존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가벼이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현재의 인성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분에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 사건이 단순 네거티브가 아니라 후보의 도덕성과 공직 윤리를 검증하는 정당한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은 선거 국면에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네거티브 vs 검증의 경계 문제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은 상대 후보에게 옷에 냄새를 묻히는 식의 네거티브라고 표현하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고, 서영주 소장은 공적 책임과 도덕성을 묻는 것은 유권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검증이라고 맞섰습니다. 유권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31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들춰내는 것은 과하다며 네거티브 피로감을 호소하는 한편, 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을 후보의 인성과 가치관은 충분히 검증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시하는 중도층과 젊은 층에서는 후보의 과거 이력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공직 적합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31년 전 폭행 사건은 서울시장 선거를 단순한 정책 경쟁을 넘어 후보 개인의 인간적 도덕적 면모까지 검증하는 인성 전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이 이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과거사 논란은 후보들의 전략적 딜레마를 드러내는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과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 결과를 천신만고 끝에 조금씩 올라간 자연스러운 상승세로 평가하며 한동훈 후보의 현장 유세와 설득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지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선거운동 방식의 효과성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박민식 후보를 향한 일부 과도한 압박이나 모욕적 표현은 자제해야 하며 겸손하고 차분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생선 구울 때 조심스럽게 뒤집어라는 비유처럼 앞서 나갈 때 더욱 낮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제 시선을 부산 북구 보궐선거로 돌려보겠습니다. 채널A 리서치가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면접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선거판 전체에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3자 대결 구도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으로 1위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5를 얻었습니다. 오차범위 4.4p 내이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선두 자리를 차지한 결과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자 대결에서는 항상 오차범위 안팎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만큼 이번 3자 구도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앞서 나온 것은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동훈 캠프 측은 드디어 결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크게 고무된 분위기이고, 민주당 진영은 예상보다 낮은 하정우 후보 지지율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조금씩 올라간 상승세라고 표현하며 한동훈 후보의 그간 노력을 높이 샀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일시적 이슈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직접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고 한 명 한 명을 설득해온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단 한 번도 3자 대결에서 앞서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선두에 섰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자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승리에 도취되지 말 것을 강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후보 측 일부에서 박민식 후보를 향해 과도한 압박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감정을 자극하면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생선 구울 때 정말 조심스럽게 뒤집어라는 유명한 비유를 인용하며 앞서 나갈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차분하며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선거 운동 방식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오만함을 경계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양당 후보를 모두 앞서며 제3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그치며 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보다 상당히 낮게 나온 것은 민주당 측에 큰 경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박민식 후보가 20대에 머무르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한동훈 후보에게 이동하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부산 북구 보궐선거는 이제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나온 이 조사 결과는 각 캠프의 전략 수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캠프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중도층 확대 전략에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의 경쟁력 강화와 조직 총동원에 국민의힘은 박민식 후보 지지층 관리와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 설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부산 북구의 3자 대결 구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흥미로운 변수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여론조사 추이와 후보들의 현장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영주 소장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3자 대결에서 32.9에 그친 30대 초반의 저조한 성적을 주목하며 이는 민주당 측에 상당한 충격이자 경고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정당 지지율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후보 개인의 경쟁력 부족 또는 선거 캠페인 전략의 미흡함을 드러내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영주 소장은 하정우 후보가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 지지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후보 본인의 인지도 확대 전략과 메시지 전달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수치가 한두 번의 여론조사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면 추세가 빠르게 고착화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며 민주당 선대위와 하정우 캠프가 즉각적인 전략 수정과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또한 서 소장은 민주당 전체 선거 전략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울경 지역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마땅히 내세워야 할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내부 친명 친문 갈등과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부산 북구처럼 중요한 지역에서 조차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식의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대통령과 당이 강력하게 후보를 지원하고 국정 성과를 내세우는 자신감 있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잘 이끌고 있다는 점을 부산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지역 선거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설득력 있는 국정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서영주 소장의 분석은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단순한 지역 선거가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내부 단합 실패와 메시지 부재로 인해 그 본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하정우 후보의 저조한 지지율은 개인적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 전체의 선거 운영 능력과 국정 지지 기반 확대 전략의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북구 보궐선거는 이제 민주당에게 단순한 승패를 넘어 전략 재정비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관련 추가 논란도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홍정기 변호사가 제기한 주식 파킹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재직하던 시기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 주식 400여 주를 주당 100원이라는 극히 저가에 매도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주가가 주당 7만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청와대 재직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 재직 시절 기술정보 유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네이버 AI 연구소장 출신으로 경쟁사인 업스테이지로 이동한 뒤 기술 자문과 교육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직자와 민간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진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대장동식 담합 문화가 AI 벤처 업계에도 존재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과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하정우 후보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AI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형 IT 기업 출신 인재들이 스타트업으로 이동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산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네이버의 허락을 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주식을 매도하고 기술 자문을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치권이 기술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기술 벤처 분야 공직자 윤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공직자가 민간 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해충돌 방지 기준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추가 자료와 해명이 나오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시장 오세훈 후보의 오랜 행정 경험과 안전관리 책임이 도전자 정원호 후보의 신선함, 일꾼 이미지, 그리고 과거 인성 논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GTX 철근 누락 사태는 오세훈 후보에게 사선 시장 경력의 최대 약점으로 작용하는 반면 정원호 후보에게는 변화와 책임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물다스개 자치구의 조직력 대결이라는 지역전 양상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돌풍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채널A 조사에서 3자 대결 선두로 올라선 것은 기존 양당 구조의 균열을 내고 있으며 중도층과 무당층의 선택을 상징합니다. 여당 후보 하정우의 경쟁력 한계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지지층 분산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부산 북구는 단순한 지역 보궐선거를 넘어 전국적 정치 지형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진영별 과제도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단합을 이루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메시지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집권 여당다운 자신감과 후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가는 여론조사 속에서도 오만함을 경계하고 겸손한 자세와 조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중도층 확대와 깨끗한 이미지 관리가 승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표된 채널A 여론조사는 각 캠프의 강력한 전략 수정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판세를 다시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강점을 극대화하는 막판 총력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안전과 책임, 과거와 미래, 조직과 돌풍, 검증과 네거티브라는 다층적 화두를 시민들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선거 D13,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은 정책 검증과 네거티브의 적절한 균형을 세심하게 찾으면서 무엇보다 유권자와의 직접 소통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TV 토론장이나 기자회견장이 아닌 골목골목 시장통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온라인 공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하나하나의 미시적 경쟁력 합산, 부산 북구의 3자 구도라는 특이한 변수, AI 스타트업 공직자 윤리 논란, GTX 철근 누락 같은 대형 건설 안전 이슈 등은 더 이상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도시 안전 기준, 기술 산업의 투명성, 공직자 윤리 기준, 나아가 중앙 정치와 지방 정치의 건강한 관계까지 아우르는 국가적 어젠다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 보궐자리를 차지하느냐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 문화의 수준과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우리 사회의 다음 4년, 나아가 10년을 좌우할 결정적 순간입니다. 저희 취재팀은 앞으로도 매일 변화하는 여론조사 추이, 후보 간 TV 토론의 숨은 맥락, 현장 유세의 열기와 민심의 미세한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며 보다 깊이 있고 균형 잡힌 심층 보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모일수록 더 건강한 선거 토론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